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에디 존슨 국장이 경찰국 내사과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 0시 30분경에 그의 집 부근에서 차 안에서 잠에 든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수면 상태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일언이 있는데, 에디 존슨 국장이 언론에 대한 말입니다. 혈압약을 안 먹었는데 그것이 이유인 것 같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로리 라이프 시장의 말인데, 국장이 내게 말했는데 그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 방법에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국의 감사실 내사과 Internal Affair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은 내사과의 조사는 이해상충이 된다, Conflict of Interest다. 존슨 국장 자신이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그 자신을 조사할 케이스를 지휘한다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 시카고 경찰국이 개혁을 위해서 Consent Decree 하에 있는데, 즉 연방 조직의 감독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경찰국 자체 감사실 Inspector General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디 존슨 경찰국장의 의심스러운 새벽 차 안 취침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자신과 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사건 조사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 새벽 0시 30분경에 34가와 에버딘 스트리트, 존슨 국장의 집 부근인데 브리지포트입니다. 여기서 경찰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911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그가 경찰국장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경찰차가 3-4대가 출동을 했는데 존슨 국장이 실신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가 거기에서 직접 집에까지 운전해서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장 시경의 13,500명의 경찰관의 수장이고 300만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새벽에 차 안에서 왜 자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에디 존슨이 설명을 시도했는데 자신이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날 잊고 먹질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로리 라이프 시장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국장이 내게 술을 몇 잔 마셨다고 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술이 문제였다면 경찰국장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에디 존슨 국장에 대한 음주 측정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제 존슨 국장 본인과 라이프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원칙적인 답변만 했는데, 즉 감사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 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임할 생각은 없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때 술을 대체 몇 잔 마셨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원래 감사실 조사 보고서는 경찰국장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장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수석 부국장인 앤서니 리시오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주변에 또 다른 루머가 어제 돌았습니다. 존슨 국장과 리시오 부국장이 함께 사임한다 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루머에 대해서 라이프 시장은 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일단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자, 페어한 수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트리뷴 같은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내부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바로 과거사 때문입니다. 라쿠인 맥다널 사건 시에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그 은폐를 하기 위해서,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가 된 적이 있고, 또 비디오상에 나타난 그 사건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들을 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경찰국 내에 침묵의 법칙이 있다는 말은 전 시장인 라마 매뉴얼 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또 그 후에 수많은 은폐 또는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서 결국 연방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나온 것이 Consent Decree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자체 개혁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연방법원이 감독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그 사안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이제 경찰국장인데 감히 내사과가 경찰국장에게 나쁜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경찰국 내부 조사에서 이해상충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내부 조사를 금지한다 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거, 이해상충인데 경찰국장이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보고할 사람이 보고받는 사람을 과연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감사실 조사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존슨이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약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실은 그가 약을 안 먹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양자가 모두 그의 수면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찰국입니다. 뉴욕 경찰 바로 다음입니다. 병력이 13,500명, 연간 예산이 무려 16억 달러입니다. 1835년에 생겨서 184년이 된 미국 내 최고의 경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수장이 만일 음주운전을 했다가 차 안에서 잠에 빠졌다면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270만 명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운전 단속인데 일리노이 주 내에서 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59세인 에디 존슨 국장은 1988년에 경찰에 들어와서 31년 동안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단 순찰 경찰관으로 시작을 해서 순찰국장을 역임했고 오지급 커맨더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경찰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당시에 라쿠인 맥다널 사건으로 게리 맥카티 국장이 해임이 되면서 라마 매뉴얼 전 시장이 3명의 파이널리스트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던 에디 존슨을 국장으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카고 시경국장은 대체로 흑인, 백인, 히스패닉계가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차지해 왔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에 주둔했던 미군 일부가 어제 오전 국경을 넘어 이라크 북부로 이동했습니다. 언론은 미군을 태운 군용 차량 100여 대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도후쿠주의 사일라 국경 검문소를 지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오늘 시리아에서 철수한 미군에 대해 이라크 주둔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이동한 모든 미군은 국경을 통과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승인은 받았다라며 이들이 이라크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보고 그렇게 승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간략한 중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탄핵의 주요 증거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어기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반했으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 이득을 위해 선거의 진실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이 공개했던 지난 7월 25일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의 녹취록, 커트 볼커 전지 유크레인 특사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부 고발자의 고발 문건 등 3가지를 주요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오늘 하원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와 알칸소주, 오클라호마주, 미주리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어제 현재 15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도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전기가 끊긴 후 여행용 트레일러에서 휴대용 가스 발전기를 사용하던 10대 소년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시민은 이동식 주택에서 머물던 중 날아온 나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알칸사주에서도 폭풍 후에 나무가 주택가로 쓰러지면서 집에 머물던 한 시민이 숨졌습니다.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트루도가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157석을 확보해 제1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앤드루 시얼이 이끄는 보수당은 121석을 확보해 2위를 차지했으며 연정 파트너로 알려진 블록 퀘벡이 32석을 확보했습니다. 자유당은 승리했지만 의회 과반인 170석을 넘지 못해 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교사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5일째에 접어듭니다. 양측은 어제도 협상에 실패했고 시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시카고에서 노조 측의 시위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주내 기간시설 개수 계획의 구체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정부는 5년간 23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데 이 안에는 케네디 고속도로, 80번 도로, 제임번 익스체인지 등의 개보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주의회는 금년 봄 450억 달러의 예산을 인준했었습니다. 레이카운티 공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카운티 셰리프는 어제 칼로 공원 내에서 한 여성을 찌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라운드레이크 인근 잉글사이드에 있는 카운티 공원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0살 난 아들과 산책 중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고 49도, 최저 39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최고 59도, 최저 39도. 목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고 51도, 최저 37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48도, 최저 33도입니다.